네,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쓰이는 구강장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10편, 자, 다시 시작합니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풍소장입니다. 저는 수면건강연구소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에 쓰이는 구강장치에 대한 오해와 이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하겠습니다. 이유는 결국 나는 어떤 게 잘 맞을까 하는 선택을 위한 알짜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실게요. 수면 구강장치가 도대체 무엇인지 EBS에서 이런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이번에 착용하면 턱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죠. 이렇게 앞으로 나온 턱이 이쪽 공간을 열어줘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를 말로 설명하니까 참 어려운데 이렇게 이쪽 공간 이렇게 열어주기 위해서 이 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거죠. 네, 되게 단순한 원리입니다. 한번 더 볼까요? 그래서 이 구글의 슬립 어프니아 수면 무호흡이죠. 오랄 어플라이언스 구강장치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무수히 많은 장치들이 나옵니다. 근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자, 아래턱을 당겨서 턱을 앞으로 내서 기도를 열어준다. 자, 모든 구강장치 종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건 교정장치네요. 다 그런 거기 때문에 구강장치는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정말 다릅니다. 자, 그 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리 정말 아까 또 강조하는 거지만 아래턱을 당기는 기술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요. 이게 착용감, 효과, 원리는 다 같지만 이 착용감과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이게 구강장치를 써본 사람들이 처음 느낌이 참 중요한데요. 이 어떤 분은 우와 너무 힘들고 괴롭더라. 막 나는 한번 껴보고 버려버렸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들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강장치에 대한 불쾌한 경험이죠. 나는 저거 싫어. 자, 불만 사례를 하나씩 볼까요? 먼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아픈 거죠. 치아가 아픈 거죠. 치아. 그 다음에 턱관절이 아프다. 이 통증은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아프면 못 씁니다. 그래서 이 통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물감이죠. 입안에다 뭔가를 물고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거. 이물감이 어느 정도는 참을 만하지만 심하면은 이건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물감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이물감이 심하고 게다가 효과가 적다. 이 부분은 정말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X죠. X.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 제대로. 이 제대로가 중요한데요.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자가 뭐 치아가 부실하다거나 턱관절이 안 좋다거나 구강이 너무 접가거나 그리고 또 너무 심한 무호흡 환자인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만들면 잘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구강장치에 대한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것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제품을 썼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맞추는데요? 이 고객,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맞춤 제작을 하잖아요. 맞춤 제작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건 제대로 못 만든 거죠. 네. 자, 왜 제대로 못 만들까? 정말 누구나 다 잘 만들고 싶어 하는데 결과물을 보면 제대로 안 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오차 변수라고 하죠. 오차가 생길 수 있는 변수. 이게 복제하는 과정, 본을 뜯는다는 거죠. 거기서도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이 재료에 따라서도 그 다음에 제작 공정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저희 바이오가트 같은 경우는 88가지의 공정을 거쳐서 제품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이 모두 다 오차 변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오차 변수를 얼마나 줄이냐가 대단히 큰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간단해 보이네 하고 대충 만들었다가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 불편감을 겪게 되죠. 제일 뭐랄까요, 특히 하는 그런 실수들 있잖아요. 이 만드는 사람이 장치의 원리와 기능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자, 틀니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틀니 겉모습 비슷하게 뭐 이빨 심어가지고 뭐 하는 거는 웬만한 기공사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잘 씹어지게 만드는 수 있는 사람은 틀니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겠죠. 그 중에서도 아주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장치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겉모습만 흉내내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원리와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생긴 게 교정장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는 치과 의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20년 가까운 세월을 해오다 보니까 이건 교정장치와는 정말 다릅니다. 저도 1991년도부터 교정장치를 제작해 왔었으니까 꽤 오랜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쉽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교정장치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소재. 지금 현재 구강장치로 쓸 수 있는 소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이 모든 소재들은 이 특성이 있죠. 자, 수축이 되고 강도가 엄청 세지는 않죠. 그래서 부피가 있어야 되고 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치아 각각의 이런 모양에 따라서 탄성의 정도를 조정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소재의 특성들을 감안해서 장치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생긴 건 흉내내서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한계와 오차들을 감안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턱을 앞으로 내민다. 그건 뭐 간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오산이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술자. 보통은 이제 의사들이 되겠죠. 이 의사들이 이 구강장치에 대해서 개념, 그냥 턱을 내밀어서 뭐 기도를 열어준다. 그 정도 개념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게 장치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 줄 때 제대로 된 장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확률. 네. 그래서 이 세부적으로 충분하게 이해한 사람들 플러스 그다음에 제작자, 이 시술자와 제작자의 아주 찰떡 콤비네이션, 환상적인 조합이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충분하게 만족해야 되는, 충분한 만족이 되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장치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참 제가 좋아하는 복질입니다. 복지리탕. 네, 이게 해장으로 아주 좋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숙취해서요 그만이죠. 그런데 이게 말이죠. 아무 데서나 복지리 주세요 해서 그렇게 맛있고 시원한 복지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곳이 있는데요. 부산에 가면은 초원복국이 아니고 그렇죠. 금수복국. 그쪽에 가면 정말 맛있는 복국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뭐 프랜차이즈가 있잖아요. 이 서울에도 있던데 또 그 맛이 안 나요. 왜 그럴까요? 자, 똑같은 재료의 복지리탕인데 왜 다를까요? 재료와 모양이 같으면 맛도 같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차이가 맛을 좌우하죠.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매뉴얼에도 안 나오고요. 이거는 정말 감각입니다. 감각. 이거는 그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이잖아요. 대량 생산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변수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강장치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빨이 손상이 되면, 치아가 손상이 되면 금리를 하게 되죠. 뭐 요즘은 뭐 세라믹이다, 뭐 지르코니아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 이 신체, 치아와 가장 친화적인 재료는 금입니다. 금. 지르코니아나 세라믹은 너무 강해서 치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금이 가장 좋은데요. 금리했다고 무조건 다 좋냐? 또 사실 그거 아니죠. 자, 지금 여기 이 세 가지의 금리가 있는데요. 자, 뭐 금리가 거기서 거기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금리는 겉모습은 비슷할지 몰라도 이게 제대로 씹히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지금 치아에 들어있는 금리죠. 이 보면 이런 면들이 좀 다르죠. 그거는 씹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금리를 잘못 만들면 잘 씹히지가 않고 턱관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기능적인 이게 씹는 과정에서 간섭을 일으키죠. 교합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런 간섭이 턱관절에 문제를 일으키고 잘 씹히지가 않게 됩니다. 정말 황당한 그런 그 보철 치아들을 본 적이 가끔 있습니다. 이 보철을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어디가 다요, 아파요 하니까 아예 씹히지 않게 만들어요. 이게 서로 닿지 않게, 교합이 되지 않게 만들어 놓은 보철들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여러 봤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하죠. 치아를 만드는 이유는 잘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세상에 어? 무슨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돈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참 할 수 있다는 게 참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라고 국가에서 허가도 내주고 어렵게 공부해서 그런 뭐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자격증을 다 땄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엉터리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지 정말 분노가 치밀 때가 가끔 있습니다. 네, 이런 정도의 어? 보철을 만들어내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 자, 전문가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오래 했다고 전문가 되는 거 아니고요.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 이 색깔 보이죠? 각각의 색깔들이 다 치아의 운동 방향에 따라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씹을 때 덕덕덕 씹지 않고 좌우로, 전후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운동 경로들이 있는데 그 경로마다 각각의 접촉면들을 이렇게 형성을 해줄 때 비로소 어떻게 씹어도 음식이 잘 씹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을 구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덜컥 금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엉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구황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런 기존의 장치들을 쓰던 사람들이 들고 옵니다. 불편해요, 효과가 없어요, 아파요. 근데 아프고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금리가 잘 안 씹혀요, 잘 안 씹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금리는 잘 씹어져요, 잘 씹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었냐인 것처럼 구황장치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만 선택해 볼까요? 뭐지? 자, 바이오가드죠? 이것도 바이오가드입니다. 자, 이게 뭐지? 뭐죠? 다 똑같은 바이오가드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각각 다른 사람이 만든 장치입니다. 뭐 똑같잖아요. 뭐 겉모습은 뭐 이거를 구별을 하라고 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그림을 왜 띄워줬냐? 저희가 이런 시험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는 4년차가 되면 이제 자격이 됩니다. 능력평가, 이제 장치를 제작해야 되잖아요. 실전에 투입해서. 음, 이제, 메인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자기 걸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군요. 이 정도면은 괜찮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이 되면은 다음 단계가 뭘까요? 제 거의 장치를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래 이 정도 작용감, 효과 이런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을 때, 자,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할 때 이제 비로소 실전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실전 테스트는 바로 고객이 평가를 하는 건데 고객에게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를 제공합니다. 아무 데나 있는 거 아니고요. 자,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이제 테스트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이제 기존의 장치를 만드는 대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 그냥 줍니다. 자, 두 개를 착용해 보시고 어떤 게 더 착용감이 좋은가요? 라고 해서 착용감이 좋은 거를 선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이 테스트에 통과가 되냐 하면은 바로 뭐 별 차이가 없는데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올 때 비로소 이제 메인 제작할 수 있는 어, 권리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차이를 못 느끼겠다고 할 때 이게 말이죠.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음, 하물며 똑같은 장치도 이런데 전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만드느냐? 불편한 거는 잘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이 제작 공정의 핵심 단계 뭔지 아실까요? 자, 복제 과정입니다. 복제. 그 다음에 하나가 턱의 위치 잡는 거. 이 일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다 중요하지만 이게 잘못되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이게 효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면건강연구에서 하는 일이 바로 복제하고 턱의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세팅을 합니다. 잘 만들어진 장치가 최종적으로 구강에 접합을 시켜봤을 때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로 이게 잘 만들어졌는지 약간의 오차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봐서 바로 즉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세팅 과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 왜 개발자인 제가 직접 하게 됐는지. 자, 소통입니다. 사용자와의 소통입니다. 이 사용자의 문제가 뭐고 구강 상태는 어쩌고 이 치아 상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해서 사용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장치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특성에 맞는 디자인을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일률적으로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어차피 맞춤형인데 그 사람의 특성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맞추잖아요. 맞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게 잘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팅, 미세한 차이로 착용감과 효과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을 해서 즉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즉시. 네. 그 전에는 왜 제가 하지 않았느냐? 바로 보험 때문이었습니다. 보험. 병원에서 해야 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차피 보험이 그냥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뭐 실손보험도 안 되고 건강보험도 안 됩니다. 그럴 바에야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오가드는 개인용 의료기기로 허가가 났습니다. 이게 병원용 의료기기가 아니에요. 개인용 의료기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죠. 처방에 의해서도 개인이 구입할 수도 있고 그냥 처방이 없었어도 내가 원하면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처방이 되어야 하는 약, 그냥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 뭐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약 이렇게 마트가 아니고 뭐죠? 어쨌든 그렇게 아무나
아무 데나 살 수 있는 약이 있는 것처럼 약은 그런 구별이 있습니다. 약은 구별이 있으나 이런 개인용 의료기기는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본인이 선택해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알 수 있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맞춤 제작을 하는 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 데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는 많은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다. 재밌죠? 바이 오가드. 하루에 5개만 팝니다. 어, 많은 제품을 팔기보다 제대로 된 제품으로 고객의 만족을 위하여 하루 5명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만든다고 뭐 돈은 벌 수 있을지 몰라도 리스크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는 소수 정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대량 생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02512의 022은 수면건강연구소인데요. 여기로 전화하면 될까요? 물론 전화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이거를 상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짠, 눌러볼까요? 자, 어디로 갈까요? 네, 여기가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어, 어, 어. 자, 이 설문 체크로 넘어오는데요. 저는 뭐 청풍소장이 누구냐? 뭐 그렇습니다. 네. 수면무호흡증 치료기 3세대 구강장치. 최근에는 이제 4세대가 특허 등록이 됐죠. 그래서 3세대 구강장치로 신개발 의료기기로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표창도 받았었고요. 보건복지 표창, 이런 여러 가지 상들을 참 많이 받았네요. 뭔가 그냥 아무나한테 주는 상은 아니겠죠. 네. 그리고 보면 뭐 학술 논문도 발표하고 특히 구강장치의 국가 연구과제 총괄 책임 연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허권을 최다 출연했고 저는 자연의학 석사입니다. 네. 바이오가드를 가지고 이제 논문을 써서 석사 학위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치과계에서 이 교정 파트에서 지금 20여 년을 종사했었기 때문에 치과적으로도 상당히 경험과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저를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을 이제 답변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걸 하는 이유는 지금 저를 만나실 분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미리 파악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현재 건강에 문제가 있나요? 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서 본인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좀 전에는 의학적인 측면이었다면은 네, 사회적인 측면,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고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숙면을 방해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맞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시도를 해보셨나요? 예, 뭐 수술 이렇게 보시죠. 목구멍을 확 뚫어주는 이런 수술을 했는지, 그다음에 요즘 이제 가끔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이제 양악 수술. 사실은 이 양악 수술이
집어 넣는 수술이 있고 밖으로 빼는 수술이 있는데, 미용적인 수술은 이렇게 입이 튀어나온 사람을 집어 넣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보면 기도가 좁아져서 코골이와 무호흡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워낙 무턱이 심한 사람들은 이런 수술들을 합니다. 반대로 턱을 빼주는 수술이죠. 근데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턱을 마냥 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하고도 좀 효과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 양압기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보험이 되면서 양압기를 쓰시는데 이게 적응 못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자, 구강장치 뭐 병원 처방을 해서 맞춘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근데 이런 장치들이 또 본인에게 안 맞는 경우들이 많죠. 또 요즘 또 인터넷 홈쇼핑에서 뭐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파는 마우스피스를 쓴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개선 방법을 나름대로 찾으신 분들이 나는 어떤 걸 써봤다 라고 하는, 자, 이 콧구멍을 넓혀줘서 비강을 확장해주는 그런 기구를 쓴 사람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또 효과가 없다고 투덜댑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효과를 잘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신기하죠. 이게 기도가 막히는데 콧구멍을 열어준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입을 다물면 좋다 해서 음, 뭐 턱끈을 쓴다거나 테이프를 붙인다거나 하는 경우도 있죠. 또 혀 콘돔이라고 해서 혀에다 부항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혀가 뒤로 처지지 않게 해주는 것도 있고요. 뭐 베개가 좋다 해서 베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베개가 코골이를 잡아주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위치를 잡아줬을 때 코골이가 더 심해지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주면 잘못된 것보다는 좀 낫다 하는 정도지, 코골이를 베개로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뭐 살 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수많은 참 이런 방법들을 시도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뭐 자기가 해본 거에 대해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효과가 있었다면 얼마나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뭐 사람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 다 뒤져보고 자기의 원인을 분석해 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코를 골고 수면 무호흡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몇 가지 체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원인인데 그 중에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체크해보는 시간이죠. 그리고 수면 다운 검사, 요즘 보험이 되면서 수면 다운 검사 받아본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다운 검사를 받았으면 그 결과는 어땠는지, 그리고 특히 수면 검사 받으신 분들은 결과지를 가져오시면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본인의 상태를 더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반드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자기 소리를 들어본 사람들이 참 없어요. 자기의 코골이 소리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실 것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자, 어떤 치료를 선택할 때,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기준이 뭐냐? 가장 좋은 건 효과죠. 뭐 비용, 그다음에 사후 관리, 내구성, 편리성, 착용감, 관리,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어떤 거에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자기의 이름과 성별, 나이, 연락처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약속을 잡을 수가 있죠. 자, 사진 올리기가 좀 그런데 뭐 한 번도 안 본 사람이 사진 이렇게 올려주는 게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뭐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오시기 전에 제가 뭔가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 원인이 웬만큼 보이거든요. 얼굴을 보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구강 사진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습니다. 뭐 여기 서 어차피 다 볼 건데 뭐 나는 그거 참 그렇다 싶으면 뭐 굳이 안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게 중요한 거 있잖아요. 돈. 그런데 쓸 돈이 얼마가 아니고, 자, 내가 코골이와 무흡증으로 인해서 잠을 잘 제대로 못 자고 또 이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건강상의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이제 이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 지금까지 이렇게 아침에 무겁고 힘들었던 아침을 개운하게 맞이하게 된다면 자, 돈이 얼마나 내가 얼마를 버는 걸까? 라고 하는 차원이죠. 자, 나는 하룻밤의 가치가 10,000원이다, 50,000원이다, 100,000원, 500,000원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다. 뭐 보통 사람들이 1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적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우 가볍다. 아우 막 충전이 잘 된 것 같다. 그런 느낌. 이거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매일매일의 잠을 돈으로 따져봤을 때 이 정도는 되겠다 싶으면 하루 10만 원이면 월 300만 원을 버는 거고 연 3,650만 원 10년이면 3억 6천을 버는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죠. 단순하게 이게 비용을 쓰는 게 아니고 무슨 치료를 한다는 거는 이런 투자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큰 수익을 바라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렇지 못했다면 얼마나 또 화가 나는 일입니까?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얼마를 투자할까요? 자, 하루 10만 원이다 생각했을 때 10년이면 3억 6천을 벌 수 있는 일에 과연 나는 얼마를 투자할 것이냐? 자, 양압기 보험으로 하면은 약 10년이면은 얼마죠? 2만 원씩 30만 원인가요? 25만 원? 10년이면 250만 원. 그다음에 이런 양악 수술 한 3천만 원, 이설근 전지 수술 1,500만 원. 이런 수술 다 뭐 100에서 200, 뭐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하면 뭐 1,000, 1,500, 2,000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약물료 보면 없으니까. 어쨌든 내가 지금 이 힘든 아침을 맞이하는 이런 괴로운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는 돈을 쓸 것이냐 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 설문은 어떤 걸 보고 알게 됐는지 뭐 카페, 유튜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 체크를 해주시면 저에게 좀 도움 되니까 한번 작성해 주시죠. 자, 그리고 전화통화는 언제가 편리하실까요? 워낙 바쁘셔서 자기한테 좀 편한 시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그때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다른 용도에 쓰는 게 아니고 상담할 때 참고용으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상담이 안 되겠죠. 신청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몇 가지 항목에 체크를 해서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 있으면 필수 항목에서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이 창이 뜹니다. 자, 이상 저와 만나서 상담을 하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랑 보시면 이 뭐 바이오가드뿐만이 아니고 목과 호흡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방문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